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자, 이강인 짧게 갑니다. 약속된 플레이 자, 홍현석 찍어주고 연결했어요. 왼쪽에 있어요. 가운데 골! 손만 4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정우영입니다. 와,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강한 압박을 걸면 이것이 상대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역이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쉽게 파울을 얻어내고 세트피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에 박스 자. 근처로 길게 붙여봅니다. 잘 열어졌어요. 자, 백승호 헤딩 연결. 자, 쫓아가는 이한범입니다. 오! 왔어요! 골! 다시 앞서 나갑니다. 멀티골 정우영. 아, 정우영 7골째네요. 직접적으로 도전하면서 두 번째 골을 이렇게 흘려주죠. 땡큐죠. 아, 이게 이제 정우영의 축구 센스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돌아서야죠. 돌아서야죠. 이제 뒤쪽에 열렸는데요. 자, 가운데로 연결됐고 조영우. 예, 퇴장이에요. 퇴장. 네, 맞습니다. 옐로 카드 누적입니다. 경고 누적 퇴장. 자, 경기 끝났습니다. 우리의 승리엔 끝이 없습니다. 난적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이제 우리는 대망의 결승전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간 K리그 패널 김대중입니다.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저녁 난적 우즈벡을 상대로 준결승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3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10월 7일 토요일 저녁에 한일전으로 펼쳐집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로도 지면 안 된다는데 꼭 승리해서 선수들이 목표로 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연장전 방송은 아시안게임 4강 우즈벡전 이 리뷰를 이제 지섭씨가 준비해 주셨고요. 아시안게임 축구 못지않게 중요하고 큰 대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AFC 챔피언스 리그가 이번 주 중에 펼쳐졌습니다. 조별 라운드 두 경기가 두 번째 경기가 일제히 다 치러졌는데 K리그 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방송에서 간단하게나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대망의 K리그1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 대한 프리뷰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도록 할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은 5.1로 95점짜리 커뮤니티 플레이어스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 창구에 페어플레이로 돌아와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플레이어스 등을 통해 저희 방송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댓글들을 먼저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조용욱입니다. 웅한범님이 10월 2일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지난 연장전이 업로드 되기 바로 직전에 남긴 댓글이어서 이게 여기까지 댓글을 소화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타이밍이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졌다는 점 참고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원 삼성 김병수 감독의 경질은 타팀 팬이지만 저도 충격이 큽니다. 분명 김병수 감독이 프런트의 생각만큼 성적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질시키는 건 프런트나 감독이나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결정을 내린 프런트나 그 윗분들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방식이 명가 구단이라 자부하는 삼성의 방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PS를 남겨주셨습니다. 신인 감독 대행으로 염기훈 플레잉 감독이라 야구나 축구나 프런트에 운영하는 꼬라지들이 어찌 이렇게 신박한지 삼성 대단합니다. 혹시 드라마 스토브리그 못 보신 분들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 드라마 보면 삼성 프런트 윗대가리들이 하는 꼬라지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로 이게 염기훈인데 염과 이기를 이렇게 중간에 점을 찍어서 했는데 이게 저도 이거 관련되는 게 있는 게 저도 이제 지난 연장전 방송 때 염기훈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염기라는 말이 팟빵에서는 금지어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염긱스라고 이렇게 제목 올린 연장전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잔 하느님도 팟빵 왜 염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쉽게도 댓글 쓰면서도 이거 쓰기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웅한범님도 마찬가지로 염기훈 이게 잘 안 써지니까 염과 기 사이에 점을 찍어가지고 아니 염기가 무슨 안 좋은 의미가 있나요? 이거 저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청취자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왜 이게 금지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튼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으니까 근데 그 뒤에 또 댓글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댓글이 하나 그 대구 팬 입장에서는 있었죠.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웅하범님의 또 다른 댓글인데요. 으하 하면서 이제 웃음을 이제 지어 보여주셨고 이번 추석 연휴 대구 FC 팬들은 추석 선물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전북에게 5대 빵 경기를 직관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3대1 경기 집에서 웅이랑 직관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전북에게 받은 추석 선물을 올해도 재현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전북에게 돌려주었네요. 이번 라운드도 차포 떼고 하는 느낌으로 세징야도 없고 벨툴라도 없어서 전북이 힘들겠다 싶었는데 고재현이 초반 벼락치기 슛과 바세루스의 멋진 슛으로 분위기를 가져올 때 진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이 고재현의 센스 있는 위치 선정으로 쐐기골이 들어간데 진짜 감동이더군요. 그리고 고재현 선수의 센스 있는 골 세레머니는 직관 못 간 저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북팬 입장에서 보면 경기 초반 에드가에게 집중될 수 있는 수비들이 고재현과 바셀루스를 놓친 게 뼈아플 것이고 그리고 안현범 선수의 안 풀리는 날이었는지 골대 맞는 슛과 아까운 슈팅이 몇 차례 있어서 전북 팬들 및 건태님에게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PS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후회하더라도 저지르고 봤어야 했는데 이번 경기 직관 못 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는 웅이랑 하얗게 불태우려고 대팍 직관 갑니다.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날 그때 저도 기억나요. 작년 추석 때 전북이 5대0으로 패배하면서 그때 이제 그 대구 팬들이 버스를 막았었죠. 이 사실 그 비슷할 때 그 라운드 때 성남도요. 강원한테 4대0으로 졌었던 걸로 제가 직관했었던 게 기억나고 그때 또 이제 멀리서 저랑 같이 앉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탄천 경기장에 그때 지우 씨도 오셔가지고 그때 상황을 또 이제 잘 지켜보셨더라고요. 그때 정말 좀 심각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 이제 뭐 좀 대패를 한 팀이 있거나 아무튼 좀 뭐 저 아쉬운 성적을 냈던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때 우울했던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보니까 수원 팬도 그때 별로 기분이 작년 추석이 별로 안 좋았었죠. 이기고 있다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그때 그 동점이 됐었죠. 아마 인천과의 경기 때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정말 추석이 정말 여러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그랬던 기간으로 기억해요. 작년 추석 때가. 아무튼 근데 그거를 대구 팬에게 좀 부럽기도 하고 제대로 이제 그거를 작년에 그 아쉬움을 서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부럽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전북 팬들에게는 요즘 전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댓글도 또 웅한범님이 또 이제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됐네요. 웅한범님 댓글로 이제 계속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 FC 팬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 팟캐스트 역시 지금은 딥팍 시대 그거 맞겠죠? 영호 씨가 지금 하고 계시는 아무튼 그 팟캐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갈게요. 대구 FC 팬 팟캐스트 듣다가 많이 공감되는 댓글이 있어서 사진 캡처해서 하나 올려봅니다. 제카가 골 취소 판정이나 최용원 감독의 경고 카드 정도는 대구 FC 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상입니다. 경기할 때마다 그따위로 보니까요. 오죽하면 직관 때 심판 눈떠라가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할 정도입니다. 심판들도 시계 알람 소리처럼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심판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다른 구단 팬분들도 저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아서 올립니다. PS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은 오심을 이해해 보려는 팬들이 하는 말이지 심판이란 작자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지우 씨의 말에 의견에 적극 공감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진도 함께 같이 했네요. 그라운드 내 소지품 투척 금지라고 투척 시 뭐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감이 뭐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경기장에서 하는 그 부분을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사실 뭐 어그로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패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울산 팬이 계시는데 울산 팬한테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패널 중에는 포항 팬이 현재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항의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제 3자로 봤을 때는 포항 팬들이 너무 조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좀 너무 아쉬울 만한 그 경기였기 때문에 포항 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우 씨한테는 정말 죄송하게도 이제 포항 팬 입장으로 한번 동해안 더비에 대해서 조금 썸네일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멘트도 좀 하기도 했었죠. 다만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10월 5일 목요일 날 이게 좀 제가 썼던 그 방송 제목이라던가 그 멘트들이 상당히 부끄러워지는 좀 당황스러운 발표가 있었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포항의 울산전 판정 질의에 대해서 협회 심판소위원회 답변은 거기에서 이제 질의했던 세 장면 모두 판정이 적절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도 떴어요. 이것은 이제 지우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는 모든 판정이 정심이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는 첫 번째 제카의 득점 취소는 이전 상황에서 제카가 울산 센터백 임종훈의 왼발에 키킹과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판정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김인성이 넘어졌던 상황은 스스로 넘어졌기에 판정이 옳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델손이 쓰러졌던 장면에 대해서는 이청용의 팔이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완델손 선수의 이 얼굴에 접촉했으며 포항이 이후에도 볼 소유를 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 좋은 득점 찬스랑 연결된 만큼 판정이 옳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도 궁금했었는데 지우 씨가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은 제 의견이 좀 부끄러워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근데 이게 제가 좀 잘못 본 건가요? 저도 경기를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패널들한테 얘기했는데 건태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어차피 소위원회가 저렇게 내놔도 저게 모두를 설득시킬 수는 없는 거라 계속 시끄러운 건 똑같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우 씨가 이거를 보면서 작년 그 성남전 골 취소는 1년 반째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또 이거 보면서 이제 지우 씨 같은 경우는 1년 반 전에 성남전에 골 넣었던 것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나 봐요. 근데 왜 이거는 이 말이 없느냐, 시끄러워져야 대답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여튼 요게 뭐가 옳은지는 근데 심판이 잘 봤겠죠. 심판이 더 전문가고 권위자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쉬워 보였고 저기 골 취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좀 내 팀이었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만 이건 좀 있어요. 이게 좀 심판들이 잘 못 본 것도 비판을 하고 그런 것은 있긴 한데 너무 권위적인 모습도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심판들이.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애들끼리 축구할 때 제가 심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심판이 정말 힘들구나. 심판도 어디에 편중돼서 판정을 내고 싶지는 않을 텐데 이게 양쪽에서 약간 원망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심판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심판들의 마음이 좀 알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심판 판정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심판들 감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오심이나 이런 거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면은 그나마 팬들이 이렇게 욕하겠냐마는 그런 노력도 왠지 그렇게 없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심판들이 욕먹는 게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심판들이 못 본다라기보다는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외국도 심판들 수준이 높다고 하기에는 좀 그닥 못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외국 심판들 국제대회 보면은 우리나라 K리그 심판들보다 더 못하는 심판도 되게 많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이따가 말할 이제 우리 4강전 아시안게임 4강전 우즈벡에서 이제 심판을 받던 쿠웨이트 심판 있잖아요. 그 심판도 정말
좀 우리 K리그 심판이었으면 개욕을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판정을 많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심판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심판도 심판 나름대로 좀 고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팬들은 어쩔 수 없다. 경기를 보면서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판정 때문에 불쾌한데 그거 가지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고 팬들은 또 팬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이 정도로 하죠. 누구 편을 뭐 들고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뭐 그런 댓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댓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여잔 하느님 댓글입니다. 지섭씨 이야기로 수원 인천 팬 충돌 이야기를 들으니 구단은 관중 관리 잘해야 되고 팬들도 좀 자제해야 할 듯합니다. 2일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 부산 해운대로 갔는데 모임 전 세대따 나라보자님과 차 한잔 했습니다. 그 자리에 숨어있는 주간 K리그 애청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주간 K리그 패널들 방송에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한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사실 저도 제 절친이 있어요. 전주에 사는 제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이었나? 잠깐만. 올해 초구나. 올해 초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소개팅으로 이제 그 여성분을 만났는데 나중에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카카오톡이 왔었는데 그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대준아 너가 하는 방송이 주간 K리그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는데 왜? 이랬더니 그 여자분이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저희 방송 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두 분이 이제 잘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처럼 파급력 있는 그 방송 라디오 방송이기도 하고 팟캐스트 방송 중에는 뭐 좀 대단한 방송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또 전문가 방송도 아니고 팬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방송인데 그런 방송을 저희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전문가들 방송이 아니라 팬들의 방송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은근히 또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은 하지 못하는 왜냐면 이제 그쪽은 이제 다 전문가들끼리 연결돼 있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팬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을 인해서 뭐 수익을 내거나 이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꾸며내는 이런 의견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의견 자체를 이렇게 낸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축구 구단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을 들어주고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했던 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방송을 바로바로 이제 만든다. 너희도 편하게 얘가 이렇게 모여서 방송하는 거 힘들 텐데 그냥 AI로 방송 만들어라 이러는데 저희 방송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편하게 방송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AI 방송은 정말 빨리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좋긴 한데 우리는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방송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AI를 해서 빨리빨리 그냥 바로바로 이제 뭐 경기 끝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그냥 방송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조언했던 친구 한 명 있는데 저희 방송은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끼리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느꼈던 거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감상 그리고 요 축구 이슈에 대한 우리들만의 이제 그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의 정체성은 빨리빨리 만들고 정말 이렇게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저희 방송의 이제 정체성은 바로 이제 팬들끼리 어떤 의견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느냐. 그리고 이러면서 지금 축구 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대변하지 못하더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는 축구 팬들끼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구 문화들 이렇게 서로 공유해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방송을 좀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방송을 들으신 분이 많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팟빵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도 들으신 분이 꽤 있고 제가 좀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싶은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중국 쪽에 이 조선족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를 제가 사이트를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은 또 이제 거기서 저희 주간 캐리그 방송을 또 듣고 계시더라고요. 조선족 분들 중에서 저희도 근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은근히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자 하나님이 뭐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 그랬는데 감사하게 저희도 자부심 가지면서 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도 축구 팬으로서 저희 편향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따끔하게 말씀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우선 요 여자 하나님의 댓글은 요 정도로 하고 마지막 댓글이 이제 시대버거 세트님의 댓글입니다. 대주님도 MBC로 중계 봤나 보군요. 저도 봤었는데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에 중국 팬들 녹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2002 월드컵 최대 피해자는 을룡타 선생님이 아니라 최용수 전 감독이죠. 물론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제 조카가 차도 99% 들어가고도 남을 찬스이긴 했지만 하석주의 골과 바꾼 카드 결제. 근데 이거 저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때 98 프랑스 월드컵 때 멕시코전 때 레드카드 받았던 거 그거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동국의 남아공 월드컵 우루과이전 카페베네 슛과 함께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네요. 네, 여기까지 아마 최용수 감독님이 미국전에 2002 월드컵 그 조별 라운드 2차전 그때 미국과의 경기 때 날렸던 거 경기 막판에. 근데 이게 을룡타라면 이을룡 당시 선수가 정말 미국 수비를 속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뺏었어요. 뺏어서 패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덩달아 최용수 감독도 최용수 감독 당시 선수를 실드 치는 건 아닌데 최용수 그 선수도 그 타이밍 리듬을 뺏겨가지고 슈팅이 잘못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님이 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당시 이을룡이 문제냐 최용수가 문제인 거냐 했는데 이을룡 선수가 패스를 잘 주긴 했지만 수비수를 속이기 위해서 패스를 그렇게 주다 보니까 최용수도 같이 속은 것 같다. 그런데 뭐 마무리는 공격수가 한 건데 어떤 상황에도 공격수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용수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을룡 선수의 그 지분도 있다. 그 실패에는 패스만 준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을룡 선수도 어쩔 수 없었을 거고 최용수 당시 선수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최용수 선수를 그걸 못 넣냐 이러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 선수들 뭐 출신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공격수가 그 골 넣어야지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때 2002년 외에도 98 프랑스 월드컵 때 3차전 그때 벨기에와의 경기 때도 정말 결정적인 기회에 헤딩슛 2번을 다 어떻게 보면 날렸거든요. 골대를 다 넘겨버려서. 최용수 당 선수도 정말 아시아에서는 정말 아시아 예선 이런 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뭔가 월드컵 본선에서는 좀 운이 안 따랐던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수비수도 잘하다가 실수 한번 하면 욕 먹듯이 공격수는 또 그 찬스를 못 살리면 욕 먹는 거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예. 아무튼 한번 계속 이게 댓글이 길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전 동점골 어시스트도 을룡타 선생님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긴 하죠. 그때 미국전에 오노 세레모니를 했던 안정환 선수 헤딩슛의 그 어시스트 이을룡 선수의 어시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을룡 선수가 그 2002 월드컵 때 어시스트 순위에 상당히 높은 순위에 베컴이랑 함께 근데 몇 위였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위권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 이을룡 선수가 그 미국전 때 페널티킥 실축으로 정말 제 친구들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게 좀 참 안타깝다는 옆에서 보기엔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쓰다 갑자기 바조가 로베르토 바조겠죠, 이탈리아. 바조가 생각난다면 내가 너무 나간 걸까요? 했는데 아닙니다. 바조 선수도 정말 그렇게 다 잘했다가 페널티킥 한번 놓쳐가지고 정말 역적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점에서 페널티킥 월드컵에서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은 물론 로베르토 바조가 더 한 수 위긴 하겠죠. 더 욕먹은 거 생각하면. 저도 똑같이 로베르토 바조가 생각났었다라고 저 동감한다는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광주의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이 올 시즌 한정이라면 아직 강원에겐 승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강원이랑 하네요. 그런가요? 전구단 승리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지금 제가 녹음하는 중에는 찾아보면 좀 끊길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잊지 않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고요. PS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철님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머리를 박거나 손에 장을 지지셨나요? 네,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진 않으셨고 본인이 본인의 말은 맞다라고 계속 고수를 했는데, 왜냐면 내가 인맥축구를 했는데 인맥축구 맞지 않느냐, 인맥으로 진막광 감독님이 황의조를 모셔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황당했다는 얘기였었고, 다만 황의조 선수에 대한 당시에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너무 억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철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이 그래도 다행히 황의조의 진가가 그래도 그때 당시는 좀 뒤늦게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황의조 선수를 인맥축구라고 왜 뽑았냐 뭐라는 사람들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황의조 선수가 분명 저는 성남에 있으면서 황의조 선수의 가능성이라든가 이 정도 되는 선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인정받은 게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긴 합니다. 다만 근데 황의조 선수가 실력과는 별개로 사생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소문이 안 좋긴 했었거든요. 사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사생활 문제가 좀 있긴 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드 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만 황의조 선수의 그 사생활 논란은 아직도 좀 계속 현재 진행이니까 저는 그냥 중립기여를 받고 그냥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S 남았으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황의조 까시던 분들 단체로 원사 폭격하고 장 지지는 듯한 인증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도 댓글과 인증글 볼 때 옆에서 같이 머리 박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달랐고, 저는 근데 운 좋게 맞은 거지만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황의조 선수 뽑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좀 비슷한 걸로 저도 똑같이 머리를 박고 손에 장을 지져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게, 이번에 아시안게임 농구 우리나라 농구 수준이 낮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폭망을 해가지고 대폭망까지는 아니지만 폭망 맞죠. 역대 아마 오늘 이란한테 져가지고, 물론 이란이 못한 팀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란한테 져서 지금 안 그래도 중국한테 져서 8강에서 떨어진 상태, 순위 결정전에서도 이란한테 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나라 농구 수준이 낮지 않다는 얘기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너무 무시하고 막 그러시길래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나라 농구를 되게 못하는 줄 아는데, 물론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 하위권,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 수준은 아니다.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고, 근데 아시아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 때 너무 못해서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제가 오히려 원사 폭격하고 장을 지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여튼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가 그렇게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는 좀 저는 아직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정말 스포츠 선진 국가들만 비교하면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건 얘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댓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슬슬 지섭씨와 연결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축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섭씨와 얘기는 10월 5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섭씨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발의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네, 수원팬 지섭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섭씨. 우리 또 오랜만은 아니구나.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뵙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또 그 와중에 또 아시안 게임도 잘 이렇게 치러지고 있고, 네네. 또 연장전을 이렇게 2회 연속으로 하는 것도 오랜만이어가지고 또 네. 느낌이 새롭네요. 네, 사실 이게 좀 그 사이에 본방 사이에 할 얘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지금 아시안 게임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주중에 지금 열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면제가 걸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지금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더 솔직히 규모가 크고 상금 규모라던가 아니면은 보통의 축구 팬들이라면 규모가 더 있는 대회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란 말이죠. 그죠.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처음에 우리가 축구를 접할 때 국가대표를 위주로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수들의 군면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분단 국가의 특성상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아시안 게임이 좀 더 범국민적으로는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말 독특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만약 유럽이라면 상황이 좀 완전 반대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건 조금 좀 독특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 경기는 지금 이게 사실 저랑 지섭 씨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이거는 지우 씨랑 건태 씨가 해야 될 얘기들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지지팀이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건태 씨와 이제 지우 씨가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다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제도 저희가 아시안 게임으로 기쁜 와중에 권태 씨는 또 슬픈 그런 트윗을 카톡으로 올렸는데, 네. 이 전북이 방콕 유나이티드한테 졌어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 보면 이제 자책골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태국 쪽에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이제 1대0으로 전북이 앞서 나갔는데, 이제 후반전에 안현범 선수가 또 자책골을 넣으면서 또 경기가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이제 3대1까지 벌어지다가 문선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한 골 만회하면서 3대2로 졌는데, 권태 씨가 상당히 화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아름다운 밤이네요 막 이랬더니 혼자서 우울해하셔가지고 뭐지 했더니 결과를 보고 왜 전북이 왜 방콕한테 졌어? 저도 황당했던 그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물론 뭐 태국 리그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전북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팀이 방콕한테 그것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서 졌다는 거는 사실 생각을 하기 어렵죠. 예상을 하기가. 근데 지금 요즘 전북이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은 게 지금 리그에서도 안 좋고 리그에서도 대구한테 3대1로 졌고 지금 안 좋거든요. 계속 요즘. 얼마 전 9월 16일 날은 강원한테도 3대1로 지고. 요즘 전북이 진짜 안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저는 봐요, 이 팀은. 지금 네. 멤버는 좋아요. 지금 이름값만 놓고 보면 절대로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멤버들인데, 이 팀이 지금 뭐랄까, 좀, 그러니까 약속된 플레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보여가지고, 되게 놀랍고 보면서도, 뭐, 물론 저희 팀이 제일 바쁘긴 하지만, 그쵸. 어쨌든 이날 경기도 이제 선발 라인업을 보면 김진수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경기 도중에 좀 바꾸기는 했지만 이런 포메이션으로 또 선발 라인업이 공개를 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아무튼 전북 같은 경우 지금 권태 씨는 어떻게든 상위 스플릿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페이스면 하위 스플릿도 올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썬팬들은 원하지 않아요. 네. 어떤 하위 스플릿 모든 팀들이 이 팀이 멤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가지긴 했지만 스플릿 가서 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또 부담스러운 팀이잖아요. 사실 이름값부터. 그럼요. 뭐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글쎄요. 이게 강원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강원만 좋아할 것 같고 강원 이외 팀들은 별로 그닥 원정 갈 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하는 팀은 있을 것 같은데 대전 같은 팀 같은 경우는 그 팀 외에는 대부분이 다 환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게 게다가 지금 울산도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울산은 1대0으로 일본에 가서 졌죠. 네, 가와사키랑 경기를 했는데. 네. 이거 막판에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울산 같은 경우도 이게 지면서 이렇게 되면 인천과 포항이 이제 K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아, 항구 도시들이 세네. 근데 울산도 항구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울산은 왜 그걸 못했지? 이번에 저희 매형이 그 울산 항구에서 배를 네. 타고 유조선 타고 싱가포르까지 가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막 한 하루에 5번씩 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사람이 반쪽이 돼서 왔더라고요. 배멀미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튼 근데 이제 진짜 울산 질 수도 있긴 한데 울산도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했었으면 어땠을까? 울산도 요즘 안 좋거든요. 리그에서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이 카야를 상대로 4대0으로 이겼어요. 야, 이 4대0으로나 이겼어요, 인천. 예. 홈 경기이기도 했고 무고사 선수가 2골 넣고 에르난데스, 그죠. 은보쿠. 예. 외국인 선수 잘 뽑은 것 같아요. 인천은 이런 거 보면. 잘 뽑았어요. 예. 임중용 실장이 워낙 잘 뽑은 것 같아요, 진짜. 이날 또 관중도 많이 오셨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8,582명의 관중들을 찾아주셨고요. 그러니까 평일, 화요일이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평일은 아니지. 연휴기가 마지막 날이긴 했다. 네. 근데 오히려 연휴기가 마지막이라서 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 왜냐면 연휴 막바지여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관중들 찾아와 주셨고 이날 이제 아마 저희 창립자신 이노 씨도 거기 계셨을 것 같고 아마 근데 이날 직관 가셨던 분들은 아주 사실 아리따운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날 이 경기 때 저희 광주 팬이시자 이제 저희 주간 K리그 패널이신 유리 씨가 이날 이제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룹 G조 바로 인천과 이제 카야 팀의 이 경기에서 그 영어 아나운싱을 하셨어요. 영어가 좀 되시나 봅니다. 유리 씨가. 우리 앞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겸손하게 안 쓰시더니 언제 이렇게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경기장에 가신 분들은 웬 아리따운 여성분의 영어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게 이제 저희 광주 팬 저희 거의 유리 씨의 목소리였다는 거. 아무튼 뭐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나운싱을 장현정 아나운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 다른 유리 씨가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하셨구나 하면서 또 느꼈고 이번에 인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중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 관중 중에 한 분이 크린스만 감독이 드디어 K리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린스만 언제 왔어요 또? 왔어요. 크린스만 감독이 이날 중계방송에도 잡혔습니다. 야.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K리그는 아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 중계를 보러 오셨구나. 직관을.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안 게임보다 이 대회가 더 사실 큰 대회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단톡에서도 유리 씨가 이제 사진 찍어서 딱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경기장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장내 영어 아나운싱 중입니다. 해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던 이랬던 재밌었던 일도 있었다.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포항은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 아주 맨 처음에 걱정을 한 게 처음에 골을 먹어서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한 싼전과의 경기였었는데 1대0으로 지고 있길래 이거 포항이 지난 완델손 선수가 이제 크게 부상을 당했었고 거의 시즌아웃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안 풀리나 이랬는데 그래도 역시 저력을 보이면서 3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한 선수는 또 태클이 또 좀 많이 눈으로 보기 좀 어려운 그런 태클이 나와가지고 퇴장을 당했죠. 네. 퇴장 선수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카 선수가 막판에 이제 그 추가 시간 때까지 골을 넣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대1로 대승을 거뒀었고 아마 이게 이름이 재밌네요. 펑페이 이름이 퇴장당한 선수 이름이 펑페이라는 분이었고 이날 골을 넣었던 분은 야쿠부예요. 지난 우리 연장전 때 야쿠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 그러니까요. 한때 여기도 야쿠부가 있네요. 그리고 이날 또 이우재 선수가 또 옵사이드에 너무 자주 걸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네. 사실 골을 넣었는데 또 옵사이드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는 또 이제 옵사이드 파울을 하면서 좀 이우재 선수가 이날따라 또 운이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 와중에 또 제카 선수가 2골을 넣어주는 바람에 어쨌든 포항이 손쉽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카 진짜 많은 그 분들이 탐을 내고 계시는데 탐내만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로 대구에 있었을 때도 잘하긴 했지만 대구를 떠나서도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음.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여튼 이렇게 되면서 포항 스틸러스가 지금 제2조네요. 제2조 지금 1위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지간해서는 순항을 할 것 같다. 아직 이제 2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여튼 포항은 좋겠다. 감독이 너무 좋은 감독이어서 선수단이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도 제 3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수원팬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예, 그러긴 한데, 여튼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 하여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아마 이게 특히 이날의 패배자신 건태 씨와 지우 씨는 다음 네. 방송 때 아마 여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한번 그분들의 이제 나중에 그분들에게 이제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남겨놓고, 저희는 이제 아시안 게임 4강전, 이제 드디어 대망의 결승 올라갔습니다. 이게 결승 올라가게 된 교두부였던 우즈벡과의 경기, 요 경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역시 저 어제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전반을 놓쳤어요. 후반 안 보셨어요? 네, 전반을 좀 놓쳤고, 그 후반을 핸드폰으로 퇴근하면서 틀자마자 살인 태클이 나오더라고요. 백태클. 네. 그래서 엄원상 선수 실려 나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이고, 골은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다 보긴 했는데 골들은 다 놓쳤고, 근데 제가 본 장면들은 진짜 폭력 축구밖에 보질 못했어요. 진짜. 아니 이게 중국전 우리가 이렇게 리뷰하면서 다행히 그 살인 태클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태클을 우즈벡이 했어요 이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중국에서 걱정했던 게 우즈벡에서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심판이 너무 관대하다 보니, 근데 관대하면은 약간 거친 팀이 더 이득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우즈벡이 오히려 더 수혜를 받았던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했었던 것 같고, 좀 기분은 좀 나빴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이날 사실 이게 VAR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독을 하면 또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상황에서도 그냥 가야 되니까 옛날 K리그 VAR이 없던 시절 생각도 나고. 네. 이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데 자유롭게 한번 지섭 씨의 한번 소감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오늘 워낙 잘해줬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날 2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대표팀으로서 7번 역할을 너무 잘해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날 경기 확실히 백승호 선수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백승호 선수가 나중에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살짝 이제 날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그냥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자꾸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역으로 물어보고 싶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왔다. 오늘도 열심히 하다가 반칙을 했고 또 슛이 제 쪽으로 인데 피할 수도 없었다라고 실점 장면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경기 전부터 마치 제가 혼자 뛰는 것처럼 저만 잘하면 결승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네네. 이게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시작 전에 백승호 딱 보니까 나머지 괜찮은데 백승호 너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의 댓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기사에도 대한 팬들에 대한 반응들이 저거 봐라 저거 저 멘탈이 저렇게 약해서 역시 국가대표의 주장감이 아니다. 주장 박탈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시시와 계속되면 실력이다. 넌 실력 없는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악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걸 다 치더라도 백승호 선수가 너무 그 반응을 너무 그렇게 그냥 그려내기 넘어가면 되는데 좀 반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상황에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백승호 선수의 마음은 알겠는데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근데 정말 큰 선수가 되고, 이 축구라는 게 애초에 축구 선수들이 정말 한순간에 역적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국가 대항전까지 치르는 선수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감내해야 되는 그만큼 본인의 위치가 또 워낙 주장 자리고 그러니까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일이 그 대응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하네요 사실. 그리고 사실 국대 3선이라는 게 원래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저지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저는 욕을 먹기 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선에서 국대에서 욕 안 먹은 선수가 저는 많이 없다고 역대 보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화가 날 수 있고 예. 근데 그냥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요. 진짜 우리 마음이 그건 것 같고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또 결승에서 일본 상대로 되게 잘하면 또 묻혀집니다 이게. 그럼요. 그리고 팬들도 악플다는 분들이 뭐 저희 청취를 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원래 축구라는 게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뇌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를 가지고 하는 게 축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발을 쓰면서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스포츠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축구는 가장 덜 실수한 팀이 이기는 경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는 어쩔 수 없이 축구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너무 그렇게 팬들 댓글이나 이런 걸로 너무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도 너무 또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겹쳐진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이번 대회 때 백승호 선수가 하필 실수가 또 도드라지게 나오긴 하네요 사실. 그러게요. 이게 근데 백승호 선수 이게 월드컵이 아닌 걸 정말 다행으로 월드컵이었으면 역적됩니다. 이게 아시안 게임이니까 이기니까 그래도 묻히는 거지. 축구 그 강팀이랑 붙어서 한 번이나 실수하면 이게 지금 진짜 제대로 역적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차라리 이럴 때 욕도 미리 한번 먹어보고 경험도 하고 멘탈도 한번 좀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는요. 이게 저분들 왠지 수원 팬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전북 팬들 오히려 실드를 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저도 수원 팬이지만 그냥 딱히 별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수원 팬들이 좀 그러려나 했는데 지섭씨도 수원 팬이네. 네, 그죠. 네, 뭐 조용 있는 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몇몇 분들 중에는 그 왠지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리고 네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이날 사실 경기 전에 이용표 의원이 한국이 2골차로 승리한다. 그렇게 결승에 갈 것이다라고 문어 영프께서 예상을 했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이게 2골 차로 만약에 됐으면 좀 더 여유로웠을 텐데 1골 차로 결국 이겼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용표 해설위원이 그때 2골을 넣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2골 차로 이긴다 그랬나? 저는 그래서 맞췄네? 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싶기도 하고. 예. 2골 차로 승리한다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구나. 기사를 다시 보니까. 예. 어쨌든 결승 진출하면 그게 뭐 맞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날 사실 또 축구랑 같이 중계를 했던 게 우상혁 육상선수 높이뛰기 결선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날 사실 좀 그러니까 다 축구를 중계하니까 이게 좀 우상혁 보고 싶은 분들은 또 못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비판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면서 그때 월요일이었을 텐데 그때 그 한국이랑 대만이 붙었었잖아요. 네. 대만이 붙었는데 0대4로 대패하는 모습을 정말 진짜 보기 싫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농구도 시작했었어요. 바레인과의 경기 때 그때 한국 농구도 이제 남자 농구도 이제 하니까 채널 돌리는데 다 야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아시겠지만 지섭 씨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21년 만에 탁구 결승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신유빈 그러니까요. 전지인가 아무튼 21년 만에 결승 올라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야구 때문에 야구 보여주느라 그러니까 이런 21년 만에 금메달 따는 거 또 농구도 나름 그날만큼은 좀 잘했는데 대승을 거뒀고 근데 이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한국이 대만한테 4대0으로 지는 그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목을 떠나서 너무 한 종목에 모든 방송사가 다 그것만 중계하니까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구
그 중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아쉬웠던 게 그게 뭐 종목의 어떤 걸 떠나서 예선 경기잖아요. 음, 예선 경기고 탁구 같은 경우는 결승이고 맞아요. 또 금메달이 21년 걸렸죠. 만에 금메달 도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방송국들이 사실 케이블 채널도 있잖아요. 이번에 케이블이 안 돼서 그랬나 보다 아마 걔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결승을 중계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만 중계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우상혁 선수가 물론 이제 축구도 중요하지만 이제 축구도 지금 준결승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기지만 또 방송국 하나 정도는 맞아요. KBS 같은 경우는 1, 2TV가 다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좀 이제 우상혁을 좀 중계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이게 전파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같은 채널이 같은 걸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경제학을 배운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자원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 선택을 하고 이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지금 왜냐면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아시안 게임 이제 이게 왜 평소 때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또는 야구, 농구 뭐 이런 구기 종목들 재밌게 보지만 이럴 때 이제 비인기 종목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입장에선 더더욱더 좋은 기회지만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요즘 욕하고 다니는데 방송국들 죄다 스포츠만 하고 있다고, 징글징글하다고 나 이거 보고 싶은 거 있는데 다 그냥 죄다 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MBC 같은 경우는 라디오스타가 이제 또 결방을 했습니다. 축구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방송국들끼리 조금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거 너무 심한 것 같다. 제가 생각해도 우선은 축구도 축구지만 야구도 좀 심한 것 같고, 내가 좀 대만한테 4대0으로 지고 있는 걸 내가 좀 꼭 봐야 되냐. 나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나 진짜 좀 그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섭 씨가 말씀하신 게 일단 이해는 돼요. 예. 그러니까 아니 KBS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그냥 1TV를 중계하면 됐거든요, 우상혁을. 네네. 근데 미니 시리즈 연속극 하니까 그러면 좀 팬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네네. 근데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더 기가 막혔던 게 뭐였냐면 2013년도 있잖아요. 2013년도 FC 서울이 이제 광저우랑 결승전 아시아 챔피언스 결승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MBC가 그쪽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면은 뭐 댓글로 좀 말씀을 주시고. 근데 그때 MBC가 이게 지금 50개국이 나름은 이게 결승전이라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잖아. 아시아 대륙의 최고의 클럽을 겨루는 경기니까 50개국이 아마, 그리고 녹화 중계까지 아마 80개국 가까이가 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MBC가 당당하게 AFC한테 요구했던 게 있어요. 경기 시간 바꿔달라. 우리 왕관의 식구들 드라마를 이제 방영해야 되니 그 시간 피해서 경기를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그 얘기 나왔던 이유가 MBC에서 그 경기를 결국은 MBC ESPN인가 그 케이블로만 중계를 하고, 결국 왕관의 식구들인가 뭐 MBC였나 KBS였나 보다. 죄송합니다. KBS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그냥 방영을 했어요, 드라마를.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조금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조금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다 몰리기도 하고 막 뭐 이런 게 좀 너무 이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좀 낭비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방송이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아시안 게임 중계 같은 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와중에 또 지금 막 이제 한국 야구 준결승, 그러니까 슈퍼라운드죠, 정확히 네, 표현하면. 맞습니다. 네네. 일본과의 경기가 끝났는데 이거 사회인 끝났어요? 야구를 결과 사회인 어떻게 야구 됐어? 선수들을 상대로 2대0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다행이다. 그래. 근데 이게 일본 선발 투수가 도요타 자동차 그 생산관리부 직원이에요. 이야, 직원 상대로 그냥 수십억 근데 방문들이 진땀 승리. 그러니까 자동차 직원 상대로 이 2득점밖에 못했다는 거는 이 연봉을 한 몇십억 정도 계약금 포함해서 받는 선수들이 좀
아쉽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 야구가 지금 저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몰랐었는데, 맞아. 야구 아까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겼네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대만한테도 4대0을 졌는데, 뭐 사회인 야구단, 일본 야구단 2대0을 이긴 거는 칭찬해줘야 돼. 왜냐면 그때 막 글들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대만이 이겨놓고서 대만 애들이 약간 말캉 같은 거로 합성한 짤이 있는데, 대만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 보면서, 야, 쟤네가 우리 연봉의 30배를 받는다며?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한국 야구가 이렇게 참 또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실망을 이렇게 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정을 하면 모든 선수가 몇십억 원을 받지는 않아요, 연봉을. 그러긴 다만 하죠. 이날 네. 경기 선발로 나왔던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90억 원 계약을 했고요. 와, 90억. 연봉은 15억 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한 몇 년이냐? 그러면은 한 6년? 6년 계약이네요. 그러면 15억씩? 아닌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5년 로열티? 계약이요. 5년인가요? 네. 로열티 같은 거 있고 막 그러니까 승리 수당 뭐 이런 거 포함해서 90억인가 보다. 그러면 5년 계약에. 정확히 표현하면 연봉 총액이 70억이고요. 옵션이 20억 원입니다. 맞네. 예, 그러겠네요. 예. 부럽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야구. 그러니까 축구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쵸. 해외파 제외하고 축구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많죠, 얘네가 더. 근데 정말 이런 우리 KBO 수준이 그 정도로 받을 만한지 좀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요즘 WBC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 야구 수준 뭐 이렇게 뭐 자극적인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기 싫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쨌든 사회인 야구 선수를 상대로 지금 2득점밖에 못했고 WBC에서는 14대 2로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한국 야구의 수준에 대해서 다시 재고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게다가 좀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수준도 수준이지만 뭐 열심히 뭔가를 감동을 주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져도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 독일과의 경기 때 열심히 뛰어가지고 독일을 밀어붙였을 때 이제 결과는 졌지만 그럴 땐 박수 쳐주고 이러듯이 뭐 그런 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이제 그 예전에 정말 더그아웃에서 껌을 씹고 있는 강모 선수가 있고 네. 좋다고 그냥 세레머니 하다가 주루사 당하고 그 세레머니사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 스케이트도 얼마 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롤러스케이트? 만세 나 군대 간다 하면서 은메달 받으신 그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결과도 결과지만 열심히 그 끝까지 그 정말 본인의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감동을 준 다음에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결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과정에서 정말 자신의 한계를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 결과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농구 배구 모두 사실 너무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는 거는 특히 이제 배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겨울 스포츠 중에 굉장히 흥행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배구가. 네네. 근데 남자 여자 모두 이번에 메달 따는 거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댓글을 보면 막 김연경이 지금 오늘 해설이었는데 네. 김연경이 코트 내려가서 경기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보였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농구 우리나라 왜냐면 K리그도 많이 당했잖아요. 맨날 수준 낮다 뭐 개축 조축 막 맨날 이런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K리그를 막 깔아내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농구도 약간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구가 변방 리그도 많고 우리 한국 농구가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못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번에 남자 농구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농구가 일본한테 그러니까 중국한테 진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보니까 왕저린인가 뭐 그런 애들 나름은 꽤 괜찮은 애들도 나왔더만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개체국이고 그래 중국한테 진 건 괜찮아. 근데 일본한테 진 거는 좀 왜냐면 일본은 잘하긴 했지만 이번엔 2진급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진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러니까 거의 3진으로 봐야 돼 일본은. 근데 우리도 물론 1.5군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추이승 감독님이 포워드 농구를 좀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워드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최준용 선수라던가 또 누구야 최준용 또 이제 문성권 또 이제 송교창 이런 선수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1.2군에서 1.5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완전히 그 유망주들 위주인데 거의 3진으로 그러니까 2진에서 3진 사이로 봐야 되는데 그거 진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네, 아무튼 뭐 물론 아, 야구보다는 이번에 낫지만 그리고 예. 축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하나 다시 얘기하고 돌아갔죠. 싶은 게 예. 그 여자 축구 준결승전 음. 이번에 북한과에 붙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역시 8강 아니었나요? 8강 아니었나요? 잠시만요. 아마 왜냐면 8강일 텐데 왜냐면 노베달로 메달을 못 따게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준결승. 그러면 8강이 맞네요. 예. 네네. 아, 근데 또 이 조선중앙TV에서 뭔지 알겠다. 하면서 저도 아마 진짜 어이가 여러분들도 없어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뉴스가 많이 돼가지고. 아니 모르신 분도 있어요. 이거 얘기해야 돼. 모르신 분, 제 주변은 다 몰랐어요. 예. 아, 이게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예. 그 8시 메인 뉴스에 아시안게임 소식을 다뤘습니다. 진짜 이 웃겼어요. 여자 축구 준결승 남북전 중계를 했는데 이 자막에 예. 자기네는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조선팀으로 달았고 예. 근데 우리 팀을 괴뢰라고 진짜 저도 이게 웃기려고 저랬나?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웃기려고 해도 너무 어거지스럽다. 말도 안 돼 이러는데 진짜 그러니까 북한 중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자막 처리하면서 괴뢰 0. 아무튼 괴뢰 조선사 0대 몇. 괴뢰 1. 예, 그거 보고 와 진짜 북한 대단하다. 야, 진짜 웃긴다. 왜냐면 심지어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아나운서도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 날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웃겨서 이게 왜냐면은 백승호 선수의 아버님이 되게 화끈하신 성격입니다. 체교과 이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백일원 교수님이 그래서 막 이제 TV 같이 보다 보면은 북한에 이제 아나운서 계시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아나운서 한 분 계시는데 맨날 이제 리춘이. 맞죠. 그분인가 보다. 그분 하면서 통일되면은 저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말은 못 하겠는데 되게 강력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흥분을 하시는. 저는 또 그분 이름을 어떻게 또 잘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분이시니까. 예, 아무튼 근데 네, 웃겼습니다. 예. 이분이 그 노력칭호인가? 이분이 진짜 북한에서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서 갖기 어려운 지위까지 올라온 분이에요. 네,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이분의 음성은 굉장히 기백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높고 낮음이 되게 강하고. 근데 이 대만 방송에서 이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평상시 말은 그냥 우리 할머니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걸 또 왜 내가 그래요. 역시 왜냐면 현지인이시니까 말 수도 있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저 놀라지도 않습니다. 청취자분들 놀라시는 분들 신규 청취자분들 저분 뭐야? 저분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이럴 텐데 저는 그래가 이해합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우리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 괴뢰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개축이 아니라 괴축 아니냐. 그러면 이랜드가 또 괴랜드잖아요. 이랜드가 북한이랑 관련. 북한에서는 이랜드를 괴랜드로 부르나 보다. 그러다 이제 섭입반 분들 쳐들어와요. 합방합시다 우리. 거기 분들이 되게 몸이 좋으시잖아요, 다들. 맞습니다. 예. 말 잘못하면 네. 저희 창문 밖으로 던져집니다.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이어지네. 괴뢰. 발음도 비슷하고. 아무튼 북한이 이랜드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 계속 이어가시죠.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 사진 진짜 썸네일 한번 올릴까?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예. 좋죠. 네. 예. 또 그 와중에 또 주간 북지섭이 네. 주간 북지섭 괴뢰라고 불렀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제가 썸네일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제목은 진짜 낚시성으로 한 게 최고예요, 진짜. 알게 모르게 썸네일이라든가 제목을 이상하게 하니까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자면 좀 노린 것도 있지만 조회수가 좀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영부인의 힘으로 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레기에 저희 이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죠. 여담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 그 다음 주 방송에 제가 써먹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제목용으로. 기대해봐도 되나요, 그러면? 또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는데 원래는 연장전에서 써먹을까 했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네네.
아, 참고로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GS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편의점. 정말 배신자의 그 모습이네요. 정말. 아니면 간첩일 수도 있겠다. 배신자 아니면 간첩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되면서 네. 또 수원이 어려운 시기에 또 GS로 야, 수원 팬이 GS의 녹을 봤다니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친일파 같은 정말 행적이네요. 정말. 왜 그 성산문이 그 수양대군에게 고문을 받을 때 음, 나는 너한테서 녹을 막은 적이 없고 내 창고에 다 쌓여 있다 그대로 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GS 받은 돈. 예. 여튼 근데 뭐 좋을 수도 있겠네요. 뭐 GS의 그 돈을 빼가는 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원 팬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그러기에는 같고. 너무 좀 돈이 약하고요. 그러긴 하네. GS 그래요. 그룹 총 자산에 비하면 제가 좀 받는 일부분. 돈이 약한데.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수원 팬인데 휴대폰은 아이폰이고 차는 현대차고 그다음에 일은 GS 회사고 야, 정말 징그럽네요, 정말. 그랜드슬램을 잘 달성하신 것 같고. 예. 아무튼 다시 이제 축구 얘기로 네. 우리 어쩌다가 아무튼 뭐 괴뢰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축구 얘기는 했습니다. 예. 북한 네. 축구. 예. 다시 어쨌든, 돌아가서. 예. 네. 일단은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 0대1로 졌잖아요. 히로시마 아시안. 그때 진짜 그쵸. 93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4강전. 정말 잊지 못할 정말 최악의 정말 괴상한 경기면서도 이것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많았어요. 진짜. 저 그 경기 다시 봤거든요, 이번에. 예. 골키퍼가 이제 실수를 했더라고요. 네, 차상관 골키퍼가 그때 알을 깠죠. 예. 그러니까요. 그때 황당함은 잊지 못합니다. 진짜 계속 공격하고 있다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즈벡이 생각보다 첫 경기부터 사우디를 4대0으로 이기면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즈벡이 그때 신생 국가였고 그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였는데 갑자기 이제 아시아에 나타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당시 4대0으로 이기면서 사우디가 그래도 그때도 그렇게 못한 그 아시아 안에서만큼은 그 못한 팀이 아니었거든요. 그 해성점 나타나서 막 되게 파죽지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되네. 그래서 4강에 만났는데 우리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경기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즈벡 못하네 이랬는데 근데 이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골을 못 넣고 이거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어쩌다 한번 하프라인 한번 넘었는데 뻥 때렸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면서 막 멘붕 오고 그때 황선홍 당시 선수가 엄청 날려 먹었습니다. 진짜 슛하는 것마다 다 떠가지고 아마 이거 보셨으니까 지섭 씨도 아실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최악의 진짜 저는 진짜 너무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어떻게 이런 다행히- 경기 있을 수 있냐.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기면서 황선홍 감독이 드디어 서력을 했고 네. 또 경기 보다가 이제 아마 대주님은 이나 하이라이트로 봤기 때문에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전반전 중반에 그 화면이 잠깐 끊겼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위성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아시안컵 2007년에 할 때 그때 동남아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때 정전 아니야. 네, 사우디전 우리 정전됐었잖아요, 그때. 그게 그건가 보다. 예. 그러면서 이게 거기랑 이제 거기 현지에 파견된 중계진이 이제 경기가 나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서울에서 부랴부랴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어쨌든 참 이제 한일전입니다, 결승전. 또 이 두 대회 연속 한일전이에요. 2018년에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만났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또 2014년에는 또 이 표현을 잘해. 북한과 남한이 만났었고, 이번에 그러네. 또 한일전인데, 또 지난번에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일전을 치렀다면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한일전을 치르게 되었네요. 그러네요. 이게 한일전도 정말 그러니까 이때 한일전 만난 것도 정말 대단하고 저는 근데 이번 그때 아시안 게임 할 때 정말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4강전 4팀이잖아요. 4팀이 4강 올라갔었는데 이번 4강전에서 무려 3팀이 K리그 출신 감독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황선홍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카파제가 우즈벡 감독이었고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뛰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홍콩이 안데르센 감독 인천에 또 북한 국대 감독으로 또 맞아. 이게 또 북한이랑 관련 있네요. 예. 아무튼 안데르센 근무 잘 있었어. 안 감독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안데르센 감독이
좀 재밌는 게 홍콩 이번 대회 지켜보신 분은 알 텐데 홍콩이요 예선 전패를 당했는데도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진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왜냐면 기권 네 팀 중에 그 조에 기권 팀이 두 팀이 생기면서 전패를 했는데도 16강에 올라가더니 이게 4강까지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근데 잘하긴 한 게 8강에서 이란이 이겨버린 거는 이거는 뭐라 못하죠. 이란 같은 경우도 군면제가 걸려있는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어떻게 또 1등으로 이겼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K리그 짬밥을 먹은 생존왕의 인천 아. 생존왕의 물론 북한도 생존왕이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배고픈 데서 근근히 살아남은 분이 이제 거기는 경기 못하면 네. 잡혀갑니다. 예. 네 아우지. 예. 아니 실제로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북한 본선 갔잖아요. 네. 그때 포르투갈한테 7대0으로 지고 난 다음에 그 국대 감독님이 끌려갔잖아요. 가족들이랑 수용소로. 아이고, 저런. 정말 여기 괴뢰는 우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북한 분들. 예. 아직께서 말씀하시죠. 예. 무서운 분들이 그 방송 녹음하는데 쳐들어올 수 있어요.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경기 다 되었고 토요일 날 밤에 경기를 합니다. 네. 토요일 날 9시 경기고 네. 확실히 이날 경기 병역 특례가 또 걸려 있는 만큼 또 선수들도 굉장히 동기부여 면에서 굉장히 강할 겁니다. 또 지금 상무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도 조기 전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부여가 많이 될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일전이기 때문에 질 수 없다라는 게 되게 강할 거예요. 이게 저는 그때 황선홍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서로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또 일본이랑 그때 메달 결정, 공복무가 네. 이제 걸려있는 그때 3, 4위전을 붙었었고, 그때 또 재밌는 거는 그때 우리는 와일드카드를 썼지만 일본은 또 와일드카드 그때도 쓰지 않았어요. 또 그 그러니까요. 와중에 이렇게 또 붙어버리니까 2012년에 우리 이거 설레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지만 2012년도 런던 올림픽 3, 4위전과 결국은 이제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 아마 뭐 황선홍 감독님이 부셔버려 뭐라고 했지? 조사버려 뭐라고 했지? 또 얘기했다. 홍명보 감독님이 봐셔버려 그랬다고. 봐셔버려라 그랬구나. 맞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유명한 일화가 되기도 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라커룸에서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한사진 불태우면서 전의를 다질 수도 있고. 예. 예.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치러온 경기를 보면 또 북한과의 8강전이 또 상당히 이슈가 되었어요. 북한 제외하고는 사실 좀 뭐랄까 아무래도 축구 레벨이 낮은 팀들을 그동안 상대를 해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북한전에서 또 이제 재밌는 장면이 있었던 게 그 북한 선수가 일본 스태프의 물을 뺏어 먹는 또 물을 왜 뺏어 먹지? 그거 안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그 북한 선수가 그러니까 잠시 쿨링 타임을 가진 거예요. 잠깐 경기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왜 스태프들이 나와서 물 주잖아요 선수들한테. 네, 그렇죠. 예. 생수 이렇게 주면서 근데 북한 선수가 다가와가지고 그걸 뺏어 먹습니다 물을. 그리고 그러니까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일본 쪽에서 도의적으로 줘요 물을. 근데 받자마자 선수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스태프를.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진짜? 따대기를 이렇게 때리려고 막 이렇게 신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황당하네. 예.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주심이 보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니까 이제 북한 선수들이 심판한테 몰려와서 이제 거의 그 때릴 듯한 기세로 격한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뭐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결국 그게 그거였구나. 예, 저 영상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구나.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최국인 중국 그다음에 준결승에서 우즈벡을 만나면서 좀 뭐랄까 체력적인 소모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우위가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강한 팀을 근 한 달 동안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좀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단련이 돼 있진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원래 이란을 만났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 또 이란이 또 중도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우즈벡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홍콩이랑 우즈벡 같은 조였었잖아요. 근데 두 팀이 이제 기권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16강 진출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우즈벡이 우리랑 붙었을 때 좀 걱정한 게 우즈벡이랑 붙을 확률이 높은데 우즈벡이 예선전을 거의 날로 먹어가지고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거다 했는데
16강에서 의외로 인도네시아한테 좀 고전합니다. 이 팀이. 네네. 그래가지고 아마 연장까지 갔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체력적 우위가 다 날아갔어요. 그 경기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던 좀 상황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이게 또 왜냐면 아까처럼 이란도 홍콩한테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가 모르는 분들은 우즈벡 이긴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우즈벡은요 저희가 90분 안에 이긴 건 처음이랍니다. 이게 90분은. 아, 그래요? 왜냐면은 연장 끝에 이긴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졌거나 아니면은 이기더라도 연장 가서 이기는. 지난 대회도 연장 가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승 1패긴 한데 이번으로 3승 1패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다 연장을 갔었어요. 그 2승이 모두. 아, 그래서 우리가 90분 안에 우리가 이긴 적은 없습니다. 우즈벡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90분 안에 정규 시간 안에 우리가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 우즈벡을 그렇게 만만히 볼 수도 없고 우즈벡이 진짜 운이 없거나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월드컵을 계속 한 끗 차이로 못 나간 거지. 우즈벡도 월드컵 본선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물론 네. 월드컵에 나가면 약체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닌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야 뭐 축구가 당연히 뭐 아시아 국가 상대로 뭐 결승하고 금메달 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야구 보십시오. 야 야구 팬들 죄송합니다. 야구도 이렇게 본인보다 전력이 아래다라 생각해도 이렇게 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럼요. 축구가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정말 잘 한 거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봐야죠. 아, 어쨌든 뭐 아시안 게임도 이제 거의 이제 종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축구가 또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엄원상 선수 지금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쾌유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날 경기의 심판이 너무 관대해서 그러니까 뭐 편파 판정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좀 자질이 좀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일관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진짜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는 쿠웨이트 심판이어가지고 우리를 싫어하나? 우리가 쿠웨이트를 9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심판이 우리 복수하나 보다. 우리 9대0으로 이겼다고 이랬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간만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판정도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이 심판이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이게 좀 실력이 없는 심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짜증났던 게 이번에 우즈벡을 제가 그래도 괜찮게 봤었는데 우즈벡 너무 폭력적이기도 하고 안 보는 데서 막 송민규 복부를 때리고 심판이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송민규 화내니까 얘가 이상하다 말 식으로 송민규한테 뒤집어 쓰려다가 심판이 다른 데 보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 듯 하면서 얼굴을 쓰다듬다가 심판이 다른 데 고개를 돌리니까 바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우즈벡 진짜 이놈 진짜 못됐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보통 우즈벡을 그때 언제였지? 2014였나? 14년대 최강희 감독 때가 그때 최강희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일 때 우즈벡이랑 같이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우즈벡을 좀 좋게 기억나요. 봤었는데 예. 그때 왜냐면 저는 그때 저희 팀의 성남에는 이제 제파로프도 있었고 그 우즈벡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였는데 이번 경기로 상당히 우즈벡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좀 그때 그런 우리가 상황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란을 이겼으면 우리랑 우즈벡이 월드컵 본선에 가는 거였는데 네, 근데 졌죠 우리가 우리가. 그때 울산에서 그러니까 이란한테 지면서 케이로스한테 감자 그거 당하고 그죠, 주먹 감자를 먹었죠.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근데 주먹 감자로 해서 이제 어그러졌고 우즈벡이랑 같이 올라가 떠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1대0을 지니까 잘못했다고 우즈벡이 이제 월드컵 올라가고 우리가 못 올라갈 뻔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고 다행히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우즈벡이 못 올라가는 그 우즈벡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왜 한국은 지네 홈에서 이란한테 지냐 비기기만 해도 우즈벡이랑 우리가 올라가는 건가 뭐 이랬을 텐데 그래서 당시 샤다라빠님 만화에서 그 제파로프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그리셨던 한국이 좀 이겨주지 하면서 그러니까 우즈벡도 안타까웠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거기서 진짜 주먹 감자까지 받고 이게 정말 불쾌했단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여튼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났었고 여튼 그래도 근데 좀 혈투긴 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우즈벡 경기를 봤을 때 저 골 장면을 다 놓쳤거든요. 가족들도 다. 네. 저 늦게 틀어가지고. 근데 마지막 후반전은 골이 안 나왔어도 너무 긴장 상태여가지고 진짜 네네. 너무 이렇게 치열한 경기 처음 본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우즈벡 선수들도 죽어라 뛰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정말 아무튼 이 경기는 정말 치열한 혈투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엄원성 선수 그 백태클 당한 거 진짜 경고 이상으로 퇴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경기 끝나고 엎혀서 실려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못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게. 네. 참 빨리 큐를 바라고. 그때 그 14번 선수가 물론 열심히 뛰고 그 국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건 맞는데, 보니까 그때 그 엄원상 선수 백태클 한 다음에 뭐 당연히 파울인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공을 막 튕기면서, 그 울다 셰프라는 선수였었는데, 울다 셰프 아무튼 그 선수가 갑자기 이제 공을 막 거의 집어 던지듯이 막 튕기면서 심판한테 예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파울은 당연한 거고 옐로 카드 받아도 다행인 이런 상황에서 저런 비신사적인 행위도 해? 뭐 이래가지고 이번에 우즈벡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던,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폭력 축구 자체였습니다. 진짜 거친 정도 이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여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정우영 선수 골을 말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황의조가 있었다면 올 시즌은 정우영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정우영 선수 잘합니다.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7번의 무게를 잘 견디고 있어요. 네. 여튼 백승호 선수도 주장으로서 지금 여론의 그 무게감을 잘 견디길 바라면서, 그 아시안 게임 얘기는 이 정도로 할까요?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더 하셔도 좋고,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할 얘기는 우리 솔직히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얘기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K리그 이제 리그1에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번 주말에 있어요. 이 정말 그래서 요 프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경기들을 한번 짚고 가려고 한번 이제 지섭 씨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제가 오늘의 K리그를 딱 떴는데 북지섭 글자가 딱 갑자기 떠가지고, 예, 왜냐면 오늘의 K리그 그 어플에 저희 주간 K리그 그 홍보글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맨 뒤에 북지섭 최근 연장자의 북지섭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갑자기 그 글씨가 써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여튼 여담으로 오늘 남북 대결 2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 뭐 어떤 거죠? 여자 배구 지금 하고 있는데 1세트를 북한이 가져갔습니다. 여자 배구도 남북이고 농구도 그렇지 않나요? 농구 3, 4 여자 농구. 네, 연홍 동메달 결정전 이따 5시부터 있습니다. 5시부터요?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결과를 아셨겠네요. 근데 예선 때 워낙 잘했기 때문에, 박진아 선수였나? 그 북한에 2m5짜리 장신 선수 한 명 있는데, 그 선수를 그때 박지수 선수가 나름은 잘 맞대결에서 잘 이겨가지고 했는데 3, 4위전은 또 모르겠네요. 이 경기 또 이제 메달이 걸린 경기니까. 근데 여자 배구는 진짜 북한한테 지면 어떡해. 진짜. 왜요? 좋은 거 아니에요? 북지섬이면 좋아하니까. 아싸 북한. 안 그래도 그 주간 K리그 듣는 저 모 지인께서 그 아시안 게임 거리 응원 안 하냐고 너는. 그 하면 잡혀가요. 인공기 들고 막 사상법으로. 네, 그 반국가단체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큰일 납니다. 예. 여튼 갑자기 어머니들 빠진 다시 한번 우선 33라운드 이제 경기를 마지막 경기 이번 주말에 일제히 펼쳐집니다. 리그1 기준이고요. 10월 8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오후 3시에 일제히 다 펼쳐지는데, 하나씩 틈을 짚고 가죠. 우선 오늘의 K리그 어플 그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광주 강원 경기가 있습니다. 광주 강원 대대강강의 그 팀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경기는 혹시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승부 예측도 할 겸 어떤 거를 좀 한번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그냥 하도록 하죠. 우선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광주가 이길 겁니다. 광주가 이정효 감독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수원이? 같아라. 이게 저희 두 분 다 패널 있죠. 광주 팬 유리 씨도 있고, 강원 팬으로는 강원일보에 지금 춘산 씨가 계시는데, 누구를 응원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역배로 가야지. 저는 원래 저는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역배 강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다음 경기는 대구와 수원FC 경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대구가 이길 것 같아, 이 경기는. 근데 요즘 대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흐름을 탔어요, 대구가. 그쵸. 이게 웅하범님이 막 좋아가지고 으하하 웃으시면서 막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근데 진짜
지난 추석 때는 5대0으로 지더니 전북한테 이번에 완전 제대로 서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고자기 선수가 이제 또 대활약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대신 그래도 역배로 가야 되니까 저 수원FC 승리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대전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이 경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제주가 감독 교체를 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효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사실. 그때 그러니까 감독 교체하고 첫 경기에 졌잖아요. 네.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독을 교체할 거였으면 좀 더 빨리 교체하면 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강해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있었죠. 그때 제주가 그때 광주한테 2대1로 졌었는데 물론 광주가 물론 잘하기도 했겠지만 그 경기가 정말 감독 교체에 정말 중요한 경기였고 사실 멤버는 기존 멤버 생각하면 제주가 더 강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 광주랑 경기 때, 그 지난 라운드 때, 그 생각하면은 감독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이번 경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역배로 제주로 저는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전설 더비입니다. 서울과 전북 네.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이 징크스를 못 깼잖아요. 전북전 맞아요. 승리 징크스를. 음, 근데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이 너무 안 못해서.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전북 서울- 팬들은 음, 너 거울이나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이거는 이게 승패 예측이고 네. 근데 전북이 너무 지금 안 좋아요. 지금 페이스가.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진짜 아니 근데 서울도 좋은 상은 아니잖아요. 감독이 갑자기 안익수 감독님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고 감독이 네.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대행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북이 너무 못해서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반응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순위도 서울이 더 위입니다. 지금 전북 스플릿 B로 갈 수도 있겠어요. 저는 역배로 전북으로 갔는데 만약 이 경기 못 이기면 전북은 스플릿 B 행이다. 야, 그죠. 이렇게 사실 됩니다. 지금 이제 한 경기 남았잖아요. 스플릿 갈려질 때까지. 네. 지금 1점 차예요. 지금 서울, 인천, 전북이. 그러니까 네. 서울이 47점, 인천 47점, 그리고 전북 46점. 그래서 전북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원정 경기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클 거고, 어쨌든 백승호 선수가 입국을 못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입국하자마자 경기를 못 뛰잖아요. 그쵸. 네. 표현을 정확히 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전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제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백승호를 욕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야, 백승호 그리고 그렇게 못하더만 이러지만 백승호 중요한 선수입니다, 진짜. 잘해요, 백승호. 예, 예. 정말 중요하다. 그쵸? 뭘 모르시는 분, 아시안 게임만 딸깍딸깍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나. 여러분, 예, 수원팬인 저도 여러분 수원팬인 저도 백승호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궁금한데 그 대주님의 인맥을 통해서 한번 백승호 선수 저랑 한번 만나게. 글쎄요. 이게 저 논문 통과되면은 그 전까지는 저 몸살해야 돼서 아무튼 예. 조만간 이제 기회 저희 되면. 수불미에 나오겠네. 저놈 저거 수원 패널이 백승호 만나게 하냐고 저거. 예. 여튼 한번 기회를 한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예. 한번 추진해 보죠. 그리고 이제 울산과 인천의 경기가 있죠. 3시에. 네네. 먼저 수원 포항 먼저 하죠. 왜냐면 이게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원 포항. 이게 일부러 거꾸로 마지막으로 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네. 울산 인천으로 할게요. 제가 이 깊은 뜻을 몰랐네. 지섭 씨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하면서 울산 인천 먼저. 근데 울산도 지금 전북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물론 한창 안 좋을 때만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워낙 기세가 좋잖아요. 그렇지만 울산이 이길 것 같아요. 울산 홈이고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지금 전적만 보면 인천은 전승이고요. 울산 얼마 전에 지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아템 그 전적만 보면 인천이 더 앞서는데 최근 전적도 인천이 더 좋을 거예요, 사실. 야, 진짜 저는 여기서 역배로 울산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성적은 1위지만 최근 전적으로 역배가 울산이에요. 울산 승리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경기 수원과 포항의 경기. 이건 승패는 당연히 수원의 승리를 바라실 것 같고. 그죠. 요 경기에 좀 그냥 승패를 한번 여쭤보는 것보다는
뭐 한번 관전 포인트 정도를 이 경기 어떻게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지 그 정도만 간단히 얘기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승패도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수원이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염경 감독을 믿어야죠. 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하던데. 근데 아니 농담입니다. 그거는 뭐 농담. 예. 근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음. 끝까지 믿어줘야 되기 때문에 팬이라는 거는. 야, 염기훈 감독 대행이 그 김기동 감독을 누른다. 와, 시작부터 또 강렬하네요. 예. 근데 이게 포항이 좀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뭐 홈에서 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아챔을 주중에 또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오늘 안 그래도 방금 빅버드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오. 네. 이게 지나가면서 잠깐 들렸는데 이게 봤거든요. 저기 팬샵 앞에 김경수 감독님에 대한 표현한 그런 게시물들이나 이런 거 네네네. 마음이 아팠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원이 잔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원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때 저희 단톡에도 올라왔었던 거였었는데 어떤 분께서 나도 뛰고 싶다 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오래 쉬는지 정승원. 알려줄게. 이게 정승원이 쓴 글인가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좀 저도 정승원 글이란 걸 이게 뭐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선수? 뭐 부상인 건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승원 선수가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상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 좀 진도를 빡세게 아마 코치가 올렸던 것 같아요. 올렸는데 다시 부상이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활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문체만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뭘 했나? 도대체 뭐라 했길래 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저런 좀 격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러면 약간 미친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었나 봅니다. 예. 정승원이 워낙 그 경기를 못 나오는데 셀카를 올리니까 저는 뭐 그거는 그거고 선수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해서 뭐 그냥 괜찮다라고 봤는데 어떤 수원 팬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근데 그거를 또 DM이나 이런 걸로 너는 경기도 안 뛰는데 왜 올리냐 그랬던 것 같고 그 선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욱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팀 상황이 좀 좋았으면 몰랐는데 또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 이 선수의 빈자리가 더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죠. 왜냐하면 정승원이랑 이상민이 빠지니까 이 좌우에서 흔드는 게 좀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좀 그 빈자리가 아쉽고 어떻게든 좀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여튼 뭐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팀이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그래도 권창훈이 지금 또 너무 권창훈은 또 한참 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니 답답하죠. 지금 다 끝나고 돌아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진짜 중요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 있겠지만 욕먹을 만하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지금 본인들은 좀 사생활을 뭐 어느 정도 사생활이기도 하고 이게 또 다르긴 하지만 지금 팀이 지금 이제 좀 뭐 지금 존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냐. 아무튼 리그 1에 지금 생존하냐 마냐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뭐 위기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SNS라든가 뭐 개인 사생활 이렇게 노출하는 거 막. 안 그래도 팬들은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막 행복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사진 올리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고운 소리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요 경기까지 해서 이번 주말 리그2도 있지만 리그1은 또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스플릿 들어가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딱 보이네요. 진짜 서울 전북 경기가 정말 이거 좀 중요할 것 같다. 물론 강등권에 수원 포항도 좀 중요하지만 포항은 또 이제 우승 지금 1위와의 격차가 아직 있기 때문에 좀 가야 되고 수원은 또 생존을 위해서 가야 되고 저는 이 두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 전북과 수원 포항 이 경기가 뭐 다들 중요하다고 당연히 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이번 33라운드 프리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더 하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스케줄 쪼개서 지금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지섭씨를 놔드려야 되지 않나. 지섭씨도 아마 일 나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아, 네. 지금 아니 운전을 하다가 잠깐 네. 멈추고 아이고. 지금 저 상당에 세워서 지금 상당 아이고. 주차장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아이고 이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시간 쪼개가지고 녹음을 했었고 걱정되는 건 다음 방송이 지금 본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는 괜찮은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본방 좀 아주 청취율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본방을 못하게 돼서 이게 조금 그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다음 좀 주에 들었던 것 본방 같고. 같이 하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고 다다음 주 그때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다음 주 안 돼요? 다음 주는 저희 월요일 날 그때 모일 수 있을까요? 월요일인데 가능하지 않아요. 휴일이라서 뭐 저는 괜찮은데 다음 네, 한글날 휴일입니다. 저 그것도 모르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바빠가지고 네, 저번에 본방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방을 못해서 제가 좀 너무 아쉬웠거든요. 정말 청취자분들 중에 대준 씨 목소리 그만 듣고 싶다, 연장 좀 그만해라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연장 좀 본방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아주 하도 막 댓글들이 달리니까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방송 전체를 이제 오해하지 않으실까봐. 우리도 최대한 본방이 우선인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연장전으로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이게 본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시간을 잡아서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섭씨 빨리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가는 도중에 이렇게 멈춰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우선 지섭씨 보내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 때 한번 또 다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지섭씨 뭐 혹시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신데 제가 뭐 혹시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건 없었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섭씨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조만간 한번 본방이라던가 아니면 다음에 뭐 연장전이 되든 한번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았지.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샜던 수많은 밤들, 울던 내일들, 남겨진 방에 나에겐 벅찬 꿈만 있고 잊혀질 먼지 같던 날들. 말썽이 많았지. 너만 바라보기 위해 닫았던 수많은 문들, 잠깐 시간들, 고요한 방에 혼자 남은 나를 위해 반복해 부르던 노래들. 저 돌림 속에 네가 있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구슬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내로 미치게. 생각이 많았지. 너를 잃지 않기 위해 찾았던 수많은 별들, 밝은 열쇠들, 행복한 순간에 닿을 수 없는 것만 있고 헛된 시샘만 늘던 밤들. 저 돌림 속에 네가 있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구슬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미치게. 저 흩어지는 연기처럼 한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네, 요 정도로 아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이 문제가 한글날이어가지고 이게 그러게, 또 한글날이 또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 2명이어도 좋으니까 두 명 아니면 3명이 더 좋으니까 본방을 하는 게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조금 이게 너무 쉬게 되니까 추석 연휴 그러니까, 한글날 있지. 제가 그걸 또 몰랐네요. 아유, 그때.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죠. 다들 그걸 다 챙기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빨리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제가 재밌는 이벤트가 있는데 또 네네. 방송 16일 날 돌아올 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아마 근데 막 연장전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한글날 연장전 하던가. 네. 올 수 있을까? 근데 다들 왠지 그날까지는 쉬고 싶은데 네. 녹음 때문에 출근하러 하기 그렇잖아요. 이것도 출근이야 다르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넘어질 수 있기에 일어날 수 있어서 상처가 있는 곳엔 희망이 있기에 우리 손을 잡고서 모두 노래 부를 때 가슴 속 푸른 비를 느낄 수 있지. 수원의 전사들이여, 수원의 전사들이여, 찬란한 푸른 날개로 날아가리라. 수원의 전사들이여, 수원의 전사들이여, 정대적인 내 심장은 노래 부르리.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터질 듯한 함성 소리 질러 보내. 날이 새도록 뛰고 또 뛰어도 지치지 않아. 우리는 영원을 약속한 푸른 전사들. 수원의 전사들이여, 수원의 전사들이여, 찬란한 푸른 날개로 날아가리라. 수원의 전사들이여, 수원의 전사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문선민입니다.